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지금 이제 GMP 정기심사, 이제 최초심사하고 정기심사로 나뉘잖아요. 통상 뭐 1등급도 많이 하는데, 이제 2등급부터는 이제 본게임이죠. 뭐 1등급은 맛보기였다면, 이제 2등급은 본게임인데, 이제 그 2등급 이상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려면 이제 GMP 적합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기술문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되면 이제 2등급은 이제 기술문서 적합심사 통지서, 그 다음에 시험 검사 성적서, GMP 적합심사 그 적합심사 그런 증을 이제 적합 인증서를 이제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제조 인증이나 이제 수입 인증이 나오게 되죠. 뭐 GMP 적합 심사는 이제 최초 심사와 정기 심사로 나뉩니다. 뭐 통상적으로 이제 처음 받는 거는 이제 최초 심사, 그다음에 3년 단위로 한 번씩 받는 거를 이제 정기 심사. 1348하고는 조금 이제 개념이 달라요. 뭐 1348호는 이제 뭐 갱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의료기기 이제 GMP에서나 이런 의료기기에서 갱신이라는 거는 제조 인증서나 수입 인증서에 유효기간 5년이 도래했을 때 180일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게 이제 갱신이고, 이제 GMP는 이제 최초 심사와 정기 심사로 구분이 되고, 이제 변경 심사나 특별 심사, 뭐 추가 심사,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각 심사는 목적에 따라 평가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사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초 심사는 이제 말 그대로 아예 애초부터 없던데 새롭게 이제 GMP 시설을 꾸미는 거죠. GMP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조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에 대한 구획을 마련을 하고 그 절차를 마련하는 겁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품질 매뉴얼하고 절차서죠. 네, 각 품질 매뉴얼이 있고 그에 대한 뭐 절차서, 뭐 예를 들어서 교육 훈련, 뭐 내부 감사, 그리고 뭐 시정비 예방 조치, 뭐 이물 발생, 뭐 부작용 발생 보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절차서를 작성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큰 바인더로 한 4~5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록물 준비를 하게 되죠. 품질 매뉴얼은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없지만은 각 절차서마다 기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 절차서에는 교육훈련 평가 점검표나 뭐 교육훈련 뭐 평가 이력 카드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검사원이나 내부감사원 자격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을 하다 보면 아직 이런 이제 절차가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로트 이상 생산해서 준비를 해야 되면 이제 시험 성적을 이제 원재료가 들어오게 되면 원재료 시험 성적을 하게 되고, 원재료 시험을 하게 되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원부자재 보관 창고에 넣었다가 이제 재료 공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재료 기록물을 작성하게 되죠. 그때 이제 또 공정 심사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제 최종 성적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험 성적에 대한 그걸 아무나 작성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적법한 교육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이 시험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임명이 돼야 되고 그 인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부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품질 책임자니까 내가 대표니까 내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런 내부 감사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도 해당이 되면 돼야 되죠. 뭐 멸균 밸리데이션 같은 뭐 이온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에 세척이나 포장 밸리데이션 있으면 해야 되고, 이제 클린룸 밸리데이션이나 모니터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검교정 계측기 검교정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훈련, 최초 경영검토, 뭐 내부심사 이런 것도 간단하게 기록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한 개 로트를 일단 생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조 기록물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심사는 제조 기록물은 1로트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거 보는데 많은 시간은 할애는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맨데이로 하면은 통상 심사원들이 한 명이 나와서 3일 동안 보게 되는데,
뭐 절차서 보는데 거의 뭐 하루 반, 뭐 이틀 거의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보는데 하루 잡아먹죠. 뭐 일시로 따지면, 인시로 따지면은 많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이것도 중점이 된다고 할까요? 정기 심사는 이게 중점이 됩니다. 왜냐면 3년치 제조 기록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 심사는 아직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서나 매뉴얼, 뭐 기록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정기 심사는 이제 GMP 적합 인증서에 보면 그 기간이 나와요. 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뭐 제조 인증도 마찬가지만 정기 심사는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이제 내부 심사 경영 기록 보고요. 교육 훈련 아까 했던 거 보고요. 뭐 품질 책임자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죠. 안 하면 과태료 물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그 외적으로 아까 시험 검사원, 내부 감사원, 뭐 위험 뭐 사용자 설계 평가원, 뭐 위험 분석 평가원 뭐 이런 것들 만약 임명이 돼 있으면 잘 되고 있는지 보는 거죠. 밸리데이션, 리밸리데이션을 하게 되죠. 이제 멸균도 이제 밸리데이션 하게 돼 있고, 세척 포장도 밸리데이션 하게 돼 있고요. 그냥 클린룸 리밸리데이션 하게 돼 있고요. 모니터링도 해야 되죠. 네. 이제 규정에 맞게, 주기에 맞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검교정기, 계측기 검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수반된 절차가 필요하죠. 네, 시행미 예방 조치 보고서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네, 이제 3년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치에 이제 무작위로 뽑아요. 심사원이 와가지고. 그럼 그게 맞춰서 이제 원재료 입고, 시험 검사, 제조 공정, 뭐 최종 검사 성적서, 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멸균이나 멸균이 돼 있으면 이제 보통 유효가스 멸균은 포장을 하고 보내잖아요. 멸균 업체로. 그러면 그 멸균 일지 와서 그 생산 이력이 로트가 원재료가 추적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일자는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클린룸도 봐야 되고, 네, 현장 점검 뭐 이렇게 뭐 보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이제 중국 쪽에 진행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렇게 이제 PPT를 만들어서 주거든요. 원자재는 이제 관리돼야 되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으로 입출고, 그러니까 선입 선출이죠. 기반에서 해야 되고, 뭐 입고된 날짜, 이름, 로트 넘버, 그리고 검사 성적,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져야 된다. 그리고 뭐 product shall be stored with clearance from the flow, 땅에서 이격돼서 깨끗하게 보관이 되는데, 통상 이제 팔레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팔레트 없으면 이제 렉을 짜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완제품 보관 장소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렉이 있어야 되고 위에서 관리해야 된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업체 거거든요. 이거는 국내, 네, 국내. 이거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중국 쪽에 이제 정기 심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건 제 국내 제조 허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이제 뭐 갭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네, 통상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제조 인증서 있나요, 없나요, 품질 매뉴얼 이렇게 있나, 그 다음에 뭐 계정 기록은 있으나,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절차서를 다 받아와요. 일단 파일로, PDF 파일로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서 관리는 하고 있는지, 뭐 기준 효력 상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효력 상실 변경해야 된다, 뭐 재개정 했는데 뭐 배포 기록이 누락돼 있다, 뭐 제품 표준서 없다, 뭐 기록 관리, 뭐 보존 기간 이상 권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프로세스 위험 관리 보고서 한다. 그 다음에 뭐 경영 검토 회의록 이렇게 보는데 뭐 소급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작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분유 책임자 교육 훈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검토, 작업 환경 관리, 의무 관리 점검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나오게 되죠. 뭐 통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서를 다 받아와서 제가 갭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작성 안 된 거 작성 다 해드리고, 제조 기록물 작성하는 거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최초 심사를 받고 나가게 되면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정기 심사는 생각을 사실 잘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이제 제조 기록물 작성하는 거, 이거는 연 1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교육 훈련도 연 1회 작성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게, 소규모 업체들은 직원이 빨리 바뀌세요. 그래서 교육을 해도 금방금방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어차피 의료기기 하다 보면 뭐 표시광고법이나 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 뭐 그런 것들 계속 이제 자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매달 자문료를 받으시고, 자문료를 내시고, 이제 저희 쪽에 자문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록물들 이제 작성을 해 드리는 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래도 우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다가 이제 정기 심사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컨설팅 계약을 다시, 이제 컨설팅이라고 표현 그렇죠, 자문 계약, 네,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근데 어쨌든 매달 뭐 금액을 내고 자문을 받으시는 거와 한 번에 몰아서 받으시는 그 차이긴 있긴 해요. 아무튼 이제 최초 심사는 사실 뭐 어차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원들도 그리고 뭐 대표님들이나 뭐 직원분들도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배운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뭐 심사원이 와서 막 이렇게 좀 거만하게 하시더라도 그냥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어차피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뭐 이 상태지만 뭐 몰랐던 게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뭐 심사원님들 중에서 연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놓쳤던 부분도 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고. 근데 정기 심사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내가 업체를 이제 운영을 했잖아요. 품질 책임자도 경력이 있으니까 약간 심사 자체가 봐준다, 알려준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지적을 하는 개념이 좀 더 강하죠.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왜 안 되냐, 호통을 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렇다고 뭐 또 저희도 대표님들한테 굳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3일 동안 그냥 뭐 또 배운다 생각하시고 끝나고 나서 보완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의료기기 하고 있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전화 주시도 되고요. 아니면 뭐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희하고 자문 계약 맺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